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배환경 수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수분은 통상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먼저 공부할 볼 내용은 작물 생육에 있어서 수분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 뽑아놓은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요술항이라든지 관습법이라든지 뭐 아니면 우박 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물 생육에서 수분의 기본 역할, 이것도 하나의 어떤 예시입니다. 그렇죠? 이걸 가나다라 마바사 해갖고 막 우리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 작물 생육에서 이 수분을 뭡니까? 이렇게 공급해 줌으로써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것만 떠올리면서 우리가 살짝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형질의 상태를 유지한다. 그렇죠? 이렇게 식물체가 수분의 한 70% 정도 이렇게 함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있는 또 이거 뭐죠? 쪼빼하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잎도 팽팽하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식물체의 영양 흡수와 이동에 용매된다. 수분이 있음으로 해서 막 이렇게 갑자기 뭐 질소비를 뿌려줬어요. 그러면 질소비료가 쫙 이렇게 예, 이렇게 수분 흐름을 통해서 거기를 같이 이렇게 작물에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분 흡수와 이동이 용매가 된다. 이래 되는 거고, 세포의 평합을 유지하다. 이걸 팽팽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물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을 매개한다. 그렇죠? 또 그리고 광합성과 각종 화학 반응에 올려야 된다. 이 광합성도 우리가 아직은 이제 비편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그렇죠. 예, 대기편에서. 그렇죠. 예, 이산화탄소는 결국 뭐예요? 많으면, 그 이산화탄소가 결국 뭐예요? 물과, 빛이 합쳐져서 광합성을, 그 광합성 작용을 하죠. 그쵸? 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 물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CO2가 요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렇죠? 예, H2O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CO2 이런 거 절대로 암기할 필요 없고, 공식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산화탄소와 물하고 빛, 요것이, 합쳐져서, 그렇죠? 예, 광합성 작용을 한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산작용을 한다. 예, 시키면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물이 부족하면은, 물을 먹으려고 할 거고, 물이 너무 많이, 체내에 있으면은 물을 안 먹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분도 이게 물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금 배출을 해주고 싶겠죠. 그쵸? 그 배출을 할 때 뭘 하냐? 예, 그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으로 해갖고, 배출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또 배출을 하면서 체온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체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꼿꼿하게 항상성, 그죠? 예, 이런 것을 이제 유지한다. 이렇게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금 또 손에 지금 마비가 와가지고 마우스를 제가 지금 예. 자, 그리고 이제 수분 부족 환경 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나마나 어떻게 되겠어요? 나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나쁘게 되는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예, 작물체 만약에 수분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식물체가 기공을 통해서 막 이렇게 수분을 배출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것을 배출을 하지 않도록 해서 기공을 폐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증산을 억제할 것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 아부시산은 우리가 이거 식물 호르몬에 가서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이 아부시산이 뭐냐면 ABA라고도 하는데요.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증가하는 생장 억제 물질이라고 여러분께서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하니까 스트레스 받겠죠. 야,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물이 막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인간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런 것처럼, 식물체도 이렇게 아부시산이, 그 합성이 촉진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쵸? 스트레스 받을 때 생성되는 식물 호르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많아야 그냥 입도 벌벌벌 커지고 할 텐데, 예, 수분이 부족하니까
잎의 면적은 감소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물이 부족하니까 광합성을, 이제 여러분께서 딱 그대로 아시겠죠? 이산화탄소 물과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광합성이 잘 안 될 거다. 그렇죠? 예, 이산화탄소가 부족해도 광합성이 잘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세포 조직이 치밀해진다. 요것은 뭐예요? 너무 이렇게 쪼막띠막이 막 이렇게 쭈그라드니까, 그 대신, 세포 조직은 치밀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볍게 한번 읽어 놓으시면, 다음 중 수중 부족 환경 시 나타나는 현상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딱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수분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당연하게 모든 것은 다 나쁘게 된다 이겁니다. 예, 나쁘게 되는 건 나쁘게 되는 건데 과연 어떤 쪽으로 나쁘게 되는가? 예, 저 수분이 너무 많으면 성장이 셌다면 수량이 감소하고, 그렇죠? 예, 또 건조 후에 수분이 많이 공급돼 열과 등이 나타날 거고, 작물이 웃자람 현상을 보인다. 요거는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사진 이거 보여드린 그거예요. 그렇죠? 예, 예. 화분에다 물을 너무 많이 줬더니만 작물이 키만 멀대처럼 막 쭉쭉 자라는 거, 이런 것을 웃자람 현상이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대기편에서 그죠? 지난해 그 11회 때 이 도장이라는 용어를 3회나 세 문제에서 25문제 중에서 세 문제나 이 도장이라는 용어를 써서 출제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도장이라는 것도 웃자람 현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너무 많이 주면 결국 뭐예요? 뿌리도 썩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의 예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현상이 아닌 것 이런 거 고를 때는 우리가 가나다라로 안개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야 과잉이 되면은 야 나쁘게 될 텐데 어떻게 나쁘게 될까? 지문 보고 아유 이렇게 되겠네 하면 맞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암기하고 이런 것을 가나다라 마로 암기하는 것은 절대 다 아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수분 포텐셜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수분 포텐셜은 어떤 것이냐 해갖고 문제로 출제는 안 됩니다. 뭔지 아시죠? 그런데 왜 제가 요 수분 포텐셜은 따로 이렇게 그 교재에다 실어놨냐면, 수분 포텐셜이 뭐 높아진다, 낮아진다, 야, 뭐 수분,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수분, 뭐 포텐셜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하나 예시가 되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할 때는 수분 포텐셜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문제가, 그 지문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파악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분 포텐셜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뭐 수분의 단위량의 수분이 갖는 잡념인지 아무리 읽어봐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그림으로 한번 그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하나의 그 식물체라고 생각하십시다. 뿌리가 토양 밑에 뿌리가 이렇게 박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줄기가 나와 있을 거고, 뭡니까, 요 잎이 이렇게 자라고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토양 밑에는 물이 많겠죠. 대기에는 물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토양이 당연히 지하수가 있을 거고 하니까 여기에 물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여기서 물을 빨아 당겨 갖고 뭐 이렇게 작물체가 수분을 흡수해 갖고 여기다가 잎의 기용을 통해서 결국 뭐요, 대기 중으로 뭡니까, 수분을 배출하죠. 요걸 갖고 증산작용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있죠, 증산작용. 그죠? 바로 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요것이 결국 뭐냐면 그 수분 포텐셜이라, 수분 포텐셜 보세요. 높은 수분 포텐셜에서 낮은 수분 포텐셜로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 많으면 수분 포텐셜은 높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이 적은 곳은 수분 포텐셜이 낮다. 이렇게 해서 딱 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다음에 이제 제가 토양편에 가면 토양 수분 장력이라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개념도 그것은 뭡니까, 이 수분 포텐셜하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만 정확히 요것만, 요 사진만 기억하고 있으면 토양 수분 장력하고 전혀 헷갈릴 이유도 없고, 수분 포텐셜에 관련되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전혀 걱정 없이 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토양편에서 아마 기출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렇지만 미리 한번 여기다 제가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수분이 많으면 수분 포텐셜은 높게 되는 거고, 토양 수분 장력은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많으면 낮아지게 된다. 그렇죠? 요 하나만 여러분께서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분 배출형체는 통상적으로 뭡니까? 작물이 이렇게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을 하죠. 그쵸? 예, 배출을 하는데 요 보면 일액 현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공이 아닌 수공을 통해서 액체 상태로 수분을 배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아침에 보면 막 잎사귀 같은 데다가 막 물방울이 비르르 맺혀 있는 거 보셨죠? 그쵸? 이것이 지금 뭐죠? 기공이 아닌 수공을 통해서 이 뭡니까? 그 수분을 배출하는 것을 일액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재배학의 용어 같은 것도 25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씩 이렇게 가끔가다 출제되거든요. 그런 것과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예상을 해가지고 그 교재에다 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일비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고로수에나 그 나무에서 수액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하는 거. 예, 절단부에서 수액을 배출하는 거. 이런 걸 갖고 일비 현상이라고 한다. 이 일액하고 일비가 조금 여러분께서 뭡니까 딱 구분이 안 되시죠. 그쵸?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일액이란 것은 요 아침, 요 잎사귀 이렇게 수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일액이라고 하는 거고, 고로수의 나무에서 이제 수액 배출하는 것은 일비현상이라 한다. 요렇게 기억하시고요. 증산작용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분을 배출하는 거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요수량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요가 뭐죠? 필요하다고. 수는 물을 필요하는 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물이 그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으로 요수량 그 수분량을 요수량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 필요한 양, 수분이 필요한 양,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 요수량이 작다 그런 거는 수분이 별로 필요 없는 작물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예, 내건성이 간작물. 쉽게 말해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수분이 없는 곳에서 잘 자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건이 뭐예요? 건조함을 인내하는 견디는 성질이 강하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수분이 없어도 잘 자라는 작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잘 모르실 때면 저는 한자로 풀어서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께서 딱 뭡니까? 이해를 하면서 딱 그 문제를 풀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소량이 작은 것은 지금 뭐죠? 수분이 없는 곳에서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이 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 봐보시면 요소량이 작은 작물들이 뭐요? 기장, 옥수수, 밀보리, 이것도 순서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그 어떤 그 재배학 교재건 딱 요거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지금 이 교재를 집필한 그 스승님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집필한 분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줬겠죠. 그 내용을 그대로 뭡니까 그 연구 성과를 그대로 이렇게 다시 재배학 교재에다 실은 거예요. 딱 요수량이 요거만 구분되겠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 작물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순서들을 정확하게 묻는 것은 아니고요. 야, 어떤 호박은 당연하게 뭐예요?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오이가 씹으면 막 물이 막 그냥 배어 나오잖아요. 그 당연히 수분 요수량이 많을 거고 그렇죠? 예, 감자도 여기 수분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요수량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보리나 밀이나 옥수수나 기장 같은 경우는 수분이 좀 없어도 잘 자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된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기출문제 푸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관수법은 뭐냐면요. 우리 수분이 너무 필요해. 그렇죠? 작물 생육에 있어서, 수분이 너무 필요하네. 원형질의 상태도 유지하고, 뭐, 양분 흡수와 이동에 용매가 되기도 하고, 광합성 작용에 어떤, 필수 그 요소이고, 그렇죠? 세포의 평합도 유지하고, 뭐, 너무도 좋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되는 방법,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갖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예, 고랑이,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고랑이잖아요. 그쵸? 예, 우리가 요 일항을 세우는 것은, 요것도 뒤에 가서 우리가 그 작효법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면, 일항에다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는 이유는 통기성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일항 재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고랑에는, 결국 뭐죠? 예, 여기 물이 부족할 때, 요렇게 물을 이렇게, 흘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물을 머금고 있다가 언제든지 일항의 뿌리에서 쫙 빨아당겨 먹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고랑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살수관수라는 거 이렇게 살수처럼 이렇게 뿜어서 이렇게 그 관수를 물을 대주는 방법일 거고 분수관수는 분수처럼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을 분수관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나오는 것은 점적관수, 저면관수. 요거는 그
뭔가 그러면 야 점적은 뭐지 그러지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잘 모르면 뭐죠? 한자로 풀어버리면 되죠. 점, 예, 점 찍다 할 때 점이겠죠. 예, 적은 뭐예요? 적시다. 예, 점 찍듯이 적시는 관수 방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여기 지금 호수죠. 예, 이렇게 그 뭡니까 고무 호수가 딱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제 물을 계속 흐르드는 그런 호수를 이렇게 싹 설치해 놔놓고 요 작물이 자라고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구멍을 빵꾸를 뻥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물이 흐르다가 그 여기 그 구멍 난 대로 물이 똑 떨어지면서 이 작물이 수분이 필요할 때 빨아먹을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을 점적 관수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안내도 돼 있지만요. 교재 안내도 돼 있지만 이거는 살짝 읽어봐 보시고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뭘 기억한다? 요 사진 한 장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면 관수는 뭐예요? 낮은 뭡니까? 그 지면에서 관수를 한다. 이거죠. 그죠? 예. 바로 이런 게 됩니다. 화분일이 있으면 화분에다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예. 물이 너무 많으면 웃자라기 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세수대 같은 데다가 물을 이렇게 물을 공급한 상태에서 요 화분을 그냥 얹어 놔놓으면 언제든지 이 작물체가 아유 물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뿌리가 아유 밑에 물이 있는 것 같아 하고 한번 빨아 당겨 봐야지 하고 빨아 당기면 어떻게 되죠? 슉 올라오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저민과수가 되고 하얀 밑에 배수공으로 스며든 물이 위로 올라가게 함으로써 작물에 수분을 공급하는 관수 방법인데 요 쇠퇴에다 화분 요거 하나 딱 요 사진만 기억하시면 요게 뭐다? 저면관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대기 편에서도 결국 무엇이 문제였던가요? 그렇죠. 뭐 이산화탄소가 작물 재배에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물은 것이 아니라 야 바람이 많이 부니까 어떤 피해가 나더라. 그것이 이제 그 주로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수분에서도 제가 요 우박을 일부러 요 수분편에다가 편집한 이유가입니다. 우박은 뭐 좀 그 얼음 알갱이죠. 그죠.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 알갱이 된 거. 그것이 갑자기 후두둑 떨어짐으로써 작물을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손해평가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게 보험 사고의 발생 요인이잖아요. 우박, 뭐 집중호우, 태풍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근데 가뭄 피해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버리잖아요. 야, 그죠? 예,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려운 그 뭡니까 재배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뭡니까 놔두지를 않아요. 다 이렇게 도전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박 같은 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우박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우박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험 문제 아마 한 5번 정도 나왔어요. 11회 중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요. 딱 요겁니다. 요거. 국지적으로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우박 발생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우박 보셨어요? 거의 못 본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 협소한 지역에서만 호도독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 개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를 더 안다면 단시간에 많은 피해. 얼음이 후두둑 떨어지니까 뭐죠? 막 그게 막 우박이 막 일주일 내내 막 떨어지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단시간, 30분, 1시간 요 정도 사이로 호도독 떨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단시간에. 그렇죠? 그런데 그 피해가 굉장히 크죠. 네. 요 정도만 여러분께서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그냥 충분히 안 읽어보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요 내용만 딱 아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2회 때 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물계는 물의 기능으로 틀린 거를 고른 거네요. 그쵸? 세포의 평합형성? 아유, 맞아. 그쵸? 맞고 감수 분열을 촉진?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숫자가 감소해서 분열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공부는 없는 것 같아도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쓰면 이렇게 우리가 세모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양분의 흡수와 이동의 용매 아유 맞고 그렇죠? 네. 물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을 매개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쉽게 우리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감소 분열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있죠. 생식세포의 특징적인 세포 분열이요.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것이 유전체 양이 감소하니까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식물체 수분의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1회, 2회 때는 좀 이렇게 그 손해평가사 그 시험을 전문적으로 출제하는 분께서 출제하지 않았고 농학 이론
이렇게 출제하던 그 학자님들께서 뭐죠? 그 출제원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농학 이론적인 문제가 가끔씩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는 지문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5회 때 나온 문제를 보니까 또 물의 기능 물었죠? 예,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에요. 그죠? 자, 양분 흡수 용매 맞고, 그렇죠? 예, 세포의 행합 유지 맞고, 식물체의 항상성 유지 맞고, 물질의 합성 과정의 매개. 다 맞네요. 그쵸? 그러면 답이 4번.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회 때 나온 문제가 수분 부족 환경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부족한 부족은 나쁘게 되겠죠. 그렇죠? 예, 모두 옳은 것을 골라. 기공이 폐쇄된다. 수분이 부족하니까 수분이 배출되면 안 되니까 기공을 막아놓는다. 맞네요. 그렇죠? 예. 맞고, 제가 이 표시가 잘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좀 잘 판단이 안 쓰실 것 같아갖고 직접 하면 한다고 하는데 제가 좀 생소해갖고 잘 안 되네요. 자, 앱시산, 그죠? 요거는 뭐죠? 스트레스 받을 때 생성되는 식물 호르몬이라고 말했죠? 수분 부족하니까 스트레스 받겠죠? 합성을 촉진한다. 요것도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민족이 증가를 할까요? 수분이 부족하면 쪼그라들지, 그쵸? 예.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다. 그러면은 뭐죠? 가나 있는 거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회 때 문제 볼게요. 가뭄이 지속될 때 작물의 잎이 나타날 수 있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것도 수분 부족 현상일 때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면적 합성, 요거는 이제 이번에는 맞게 됐네. 그렇죠? 예, 증산도 억제될 거고, 예. 기공을 막아버리니까. 자, 그리고 광합성은 촉진된다. 아이고, 그 가뭄이 지속되는데 어떻게 광합성이 촉진되겠어요? 그렇죠. 좋게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답은 쉽게 이렇게 3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조직이 침울해진다. 당연하게 뭐 이건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분 과잉. 왜 기출 2회나 6회는 수분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고요. 7회 때는 수분이 과잉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했네요. 그쵸? 이것도 무조건 놓고 너무 많아도 어떻게 돼요? 무조건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쁘게 된다는 것은 무조건 놓고 일단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생장기세 있다면 수량도 감소 맞고, 열과 등이 나타난 거 맞고, 식물이 옷자락이 된다? 어떻게 되죠? 멀대처럼 맞죠. 그쵸? 멀대처럼 키만 쭉쭉쭉 잡아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뿌리의 활력이 높아지니까, 아이고야, 잘 될 리가 이렇게 광합성이 촉진되거나 뿌리 활력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은 좋은 거잖아요. 좋게 될 리가 있습니까? 과잉되거나 부족한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배학 문제는 결국은 인문학이기 때문에 다음 중 뭐 옳지 않은 것 이런 거 고르면서 할 때는 한계는 100% 이거는 뭡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용납이 될 수 없는 거 그 한계가 반드시 이렇게 낑겨져 있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수량에 관련된 문제가 또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분량인 요수량이 가장 높은 작물은 뭐냐? 요수, 물을 많이 필요한 작물이 뭐냐? 그러면 물이 많이 머금고 있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호박이겠죠. 기장이나 옥수수나 밀은 물을 별로 안 머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7회 때 나온 문제 볼까요? 건물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분량을 말하는 요수량이 가장 낮은 작물이네. 이제는 높은 작물이 아니고, 그쵸? 근데 호박, 물이 많고, 완두 우리가 보지도 못했지만, 완두도 어때요? 콩 안에는 수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이도 당연히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고, 그렇죠? 이 세 개는 수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건 뭐겠습니까? 기장,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뭐 이걸 순서대로 암기하고 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박과 관련된 것도 어떻게 출제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박이 의외로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박은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딱 봐보시면 그것만 딱 아시면 될 거예요. 우박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뭐요?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전국, 그렇죠? 전국적으로 우박이 발생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게 1번이 답이 되겠고,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봐 보시면, 당연하게, 이거 다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회 때 또 우박피에 나왔죠?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착각이야,
성숙기에 많이 해당된다. 그렇죠? 맞겠고요. 그러니까 막 우박에 과일이 딱 달려 있을 때 우박이 얼음알기에 탁 박히면서 뭡니까? 상처도 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에 안정적인 결실에서 피해 관한 모든 과실을 제거한다. 이거는 대책이 아니겠죠. 예. 이건 모두 과실을 모두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피해 후 2차 병해를 발생해 간접적 피해 유발해야 한다. 당연하게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가다 요게 되겠습니다. 자, 우박 또 나오죠. 요 사회 때도 또 있네요. 옳지 않은 거. 그렇죠? 1년에 한 문제씩 우박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느 정도만 알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쉴 데 없이 막 2, 3문제 나오고 그걸 막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참 바보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그 테마별로 키워드별로 한 문제당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출 문제 딱 보시면요. 진짜 영어만 공부해도 충분하게 한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왜냐하면 기출 문제가 딱 봐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척각이 성구수기 앞에서 무슨 문제 풀어봤죠? 돌발적이고 단기가. 그쵸? 지리적 경우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게 벌써 틀렸네요. 그쵸? 예. 아주 일정한 적에만 이게 우박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 뭐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 그 앞에 예문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를 보면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네요. 우박 피해인데, 그렇죠? 옳은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벌써 틀렸죠? 이렇게 딱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돌발적인 단기가 맞죠? 예, 피해지기 비교적 좁은 지역, 예, 맞죠? 예, 피해 관의 과실을 제거해서 이듬해 결실을 모두 제거한다. 아까 앞에서 답이 틀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그러니까 틀린 대체 방법인 겁니다. 결국은 나다. 요것이 옳은 거죠. 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공부량이 많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재배학. 그러니까 재배학 공부 막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 기출문제를 딱 풀어봐 보니까 진짜 우리가 기본 알아야 될 아주 몇 가지 정도만 딱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뭐죠? 좀 이상한 문제가 나오는 것은 그렇죠. 재배학의 큰 틀을 딱 우리가 공부를 해놓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뭡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8, 9, 10, 11에는 최근에 나온 흐름이에요. 그렇죠? 자, 8번 보겠습니다. 8회 때 나온 것은 토양 수분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토양의 수분이 부족하니까,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수분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줄이기 위한 재배 방법이 뭐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이거 뭐 책에도 없는 건데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나머지는 재배학의 큰 틀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지식 갖고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자, 봐보세요. 요수량이 낮아. 그러면 뭐요? 요수량이 낮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보리라든지 옥수수 이런 거 우리가 수분이 많이 없어도 잘 자란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 품종을 재배해 보면 어때요? 요 토양 수분 여기 지금 수분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토양에 그렇죠?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죠? 수분이 부족한 상태. 요 지문 자체가 부족한 상태란 말입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재배법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 이런 나왔으니까 이거는 맞죠. 예, 옥수수 같은 거를 재배하면 수분이 부족해도 재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맞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갖고 토양 수분 스트레스 줄이기 위한 재배 방법 해갖고 막 재배학 책에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와, 이런 문제가 나오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기본만 아시면 충분하게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칼륨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한다. 이 칼륨은요, 토양 필수 원소인데 제가 요 칼륨별에 가서 제가 안내를 드리겠지만 칼륨은 수분의 공급과 제어의 역할을 한다. 그 한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아마 앞으로 강의를 토양편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분이 부족하니까 칼륨을 뭡니까? 칼륨 비료를 뿌려주면 어떻게 되죠? 그 수분과 제어와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수분 부족에서도 충분하게 작물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질소 과용 시 과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요 질소는 제가 이미 어디서 말씀드렸죠? 아직 토양 필수원소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예.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기편에서 뭐죠? 예. 그 도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질소 비료를 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질소 비료 뿌려주면 질소 비료는 영양 생장, 잎이 커지고 줄기가 커지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질소 비료를 과용 그 뭡니까? 과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안 그래도 수분이 부족한데 막 질소 비료 주면 막 잎이 커지고 막 줄기가 커지고 이래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부족한 상태에서 더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과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질소 비료를 뿌려준다 하면은 틀린 거가 되겠지만 질소 과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봐보세요. 네 번째 거 밭재배 시 제식 밀도를 높여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대기편에서 밀식 재배할 때 제가 그 밀식 재배하면 어떻게 된다? 예, 서로 막 그냥 그 빨리 키가 커가지고 더 커야만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뭐죠? 과수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막 그 서로 키 크려고 막 그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밀식 재배의 하나의 나쁜 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봐보세요. 밭재배 시 제식 밀도를 높여줘 버리면 밀식 재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그냥 막 수분, 그 밑에 그 토양의 수분이 부족한데 서로 야, 난 먹고 살 거야 하면서 서로 막 뭡니까 수분을 막 빨아당겨 버리면 안 그래도 수분이 부족한데 밀식 재배를 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게 뭡니까? 틀린 재배 방법이겠죠. 예, 제식 밀도를 낮춰줘야겠죠. 수분이 부족하니까 야, 듬성듬성 심어야만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작물이 잘 자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이걸 무슨 재배학을 뭐 여기 해갖고 야 트랑스버스 들어서 줄이기 위한 재배 방법은 이런 것이 있어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제 의미를 잘 아시겠죠? 예,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왜 그렇게 제가 안내드리는지도 조금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한 강, 두 강 정도만 들어도 앞으로 내가 문제를 이렇게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겠다. 그것만 여러분께서 벌써 어느 정도 딱 깨달았다면 공부가 거의 한 70%, 80%가 하셨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8회 때 이렇게 나왔고 9회 때는 또 어떻게 나왔는가 보면 한해 피해 조사. 한해라는 게 여기 이제 건조해요. 예, 가뭄 피해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한자를 안 쓰다 보니까 좀 애매하지만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농가에 대한 설명 작물의 물의 역할로 이거야 뭐 물의 역할이네. 뭐 요거는 주로 많이 기출 문제 나왔었죠. 합성과 매개 맞고 양분 흡수 매개 맞고 세포의 평합 유지 맞고 체내 양상 다 맞네요. 그렇죠? 예. 옛날에 기출 문제가 이렇게 계속 한 50% 정도는 그래도 다시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만큼은 키워드별로 되어 있는 거를 가능하면 다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요 기출 문제만 슬쩍 보고 가도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뭐 반 이상은 무조건 맞는 거고 나머지도 뭡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 때 안내드렸던 거 그 지식을 갖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9회 때 우박 피해 나왔네요. 그렇죠? 예, 요 초년도에 막 계속 매년 나오다가 요리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옳은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피해 정도가 심한까지는 덮어져. 이거 뭐 발라줘야 되겠죠. 그렇죠? 피해를 입었으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수세가 안 나면 질소 연면 시비를 한다?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예, 연변 시비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시비 관리에서 배우겠지만은 이동성이 약한 그런 어떤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연면 시비를 해야만 빨리 작물체에 흡수를 할 겁니까? 그럴 때 이제 연면 시비를 하는 건데 이게 뭐 질소 연면 시비를 한다? 우박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90% 이상의 과실이 피해면 나무의 과실은 모두 제거한다. 이것도 앞에서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모두 제거한 게 틀린 거라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기출 문제만 풀어도 충분하게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이 또다시 그렇게 다시 반복되고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살균제 살포한다. 이건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하고 D 요게 이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회 때 어떻게 나왔는가? 다시 이제 여수랑도 이렇게 뭐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다가 또 이제 이렇게 10회 되니까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건물 1kg을 소비되는 수분량, 수분량을 말한다는데, 요게 이제 보니까, 그 보통 이제 뭐 g이면 g이고, 킬로그램이면 킬로그램 똑같아야 되는데, 요걸로 이제 갖고 이렇게 조금 혼선을 줬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틀렸고요. 잘 모르면 그냥, 틀렸다 하면 X 하면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세모 표시해놔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요. 우리는 옳은 것만 한 개만 찾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 내건성이 간 작물, 수분이 없어도 잘 자라는 작물이겠죠? 예, 약한 작물보다 요수량이 더 많다? 아니지. 아니, 수분이 없어도 잘 자라는데 어떻게 요수량이 더 많아요? 옥수수 같으면 수분이 없어도 잘 자라죠? 요수량 당연히 적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이고 틀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호박은 기장에 비해 요수량이 높다? 아이고, 맞네. 그죠? 호박은 당연하게 수분이 많지 않습니까? 맞죠? 예.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뭐 애매한 거 있어도 우리가 옳은 거 한 개만 찾아보면 되니까. 그렇죠? 예. 요수량이 작은 작물은 생기죠. 많은 수분. 요수량이라는 게 수분을 요구하는 양이 작은데, 당연하게 수분의 양도, 적은 것을 요구하겠죠. 그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답은 이렇게 3번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10회 때 나온 문제고요. 자, 10회 때 또 나왔네요. 요 플라스틱 파이프나 튜브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물이 소량씩 흘러나와서 근건부의 토양에 집중하는 관수 방법이 뭐냐? 점죠. 예. 그렇죠? 예. 점 찍어서 이제 적시던 듯이 이렇게 관수하는 방법을 점적 관수라고 한다. 우리가 사진 한 장 돌리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회 때 이 문제가 나왔고요. 11회 때는 미세한 종자를 파종한 파종상이나 화분의 배수공을 통해서 물이 스며들어 올라가도록 하는 관수 방법 뭐예요? 쇳도에다가 화분을 올리는 거 저면관수. 그렇죠? 예. 그 사진 한 장 우리가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10회 때 뭡니까? 점적관수가 나오고 11회 때 저면관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10회 때 이걸 공부를 하면 11회 때 당연하게 저면관수 나오더라도 충분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출문제만 잘 공부를 해도 그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께서 느낌이 오실 겁니다. 11회 때는 우박이 그렇게 초년도에 매년 한 문제씩 나오다가 그 다음에 듬성 하다 또 다시 11회 때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1회부터 그래도 나름대로 기출문제 나온 것은 다 풀어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국시적으로 피해를 받아서 과실을 상처나고 멍들어서 정상적 판매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해 증상의 영분이 뭐냐? 국시적 피해예요. 그렇죠? 사과 농가인데 뭐죠? 딱 핵심 키워드가 요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멍이 들었다. 과실에 상처나고 멍드는 게 뭡니까? 우박 피해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변형돼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편 한 문제를 또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만약에 집중호우가 발생이 되게 되면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책은 뭔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주로 출제가 됐을 거예요. 또 그리고 비가 너무 안 내려. 그러면 작물이 수분이 없으면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제가 좀 많이 되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